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사상 최악의 부정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61.5%에서 63%로 1.5%가 부정평가가 늘어났고, 긍정평가는 34.7에서 33.8로 0.9%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부정평가가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보다도 훨씬 부정평가는 한 이미 70%를 육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변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간에 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균형 있게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10명 중에 7명 정도의 얘기는,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 뽑았더니 정말 안 되겠다, 못해도 이 정도로 못할 정도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이것이 주류의 의견이에요. 이런 걸 보면 63% 아직도 이 부정평가가 올라갈 이 공간이 훨씬 더 남아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커요. 물론 중간에 조금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큰 흐름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주로 많이 부정평가가 나타났냐면요, 충청권과 이 부울경, 그리고 여성, 여기에서 또 많이 나타났어요. 충청권에서는 무려 5.5%,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스윙보터 지역이 충청권이라고 하는데, 이 충청권에서 이 부정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키고 더 키워야 될 것인지 야당에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요, 이 안철수 당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어제 또 6.0% 많이 올라갔고, 무당층에서도 5.2%,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도 2.6%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가정주부들이 등을 돌렸어요. 가정주부들이 5.0%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의 큰 특징은 가정주부 5.0, 국민의당 지지층 6.0, 그 다음에 무당층 5.2, 충청권 5.5, 그러니까 5% 이상 부정평가가 올라간 것이 바로 이런 층과 지역이다. 그리고 정당 지도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이 3.6, 36.6, 0.5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0.7이 올라갔네요. 30.7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0.4%가 내려서 7.6%가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좀 이렇게 내분 같은 것이 생기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양쪽 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단일화 카드 또 한 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당은 일단 합당하기로 이미 안철수 당 대표가 얘기를 했고, 또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합당 쪽으로 의견이 1차 모아졌기 때문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이 합당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당 쪽에서는요, 이 여당의 이런 지지율 앞장서서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매체가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김어준에 대한 이 칭찬은 정말 뭐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언어를 동원해서 축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청와대 청원, 즉 김어준이를 누수공장을 폐지하라, 한동안에는 이제 김어준을 잘라라, 이것이 30만 40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뉴스공장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말이죠, 32만 명이 넘어섰어요. 26일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가 또는 이 해당 정부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당권 지금 현재 이 경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일부터 이제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나서서 이제는 김어준 뉴스공장 폐지에 대한 이것을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흔히 구멍을 판다고 하잖아요. 구멍을 파는데 조국 사태 때보다도 더 큰 구멍을 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는 조국이 만들어 온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참패는 이제 김어준이가 할 역할을 지금 여권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당이 지금 현재 당 차원에서 이 김어준 뉴스공장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당내에 이제 주류 의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발 당 차원에서 이 김어준이 살리는 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살려라 살려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제대로 한번 이제 김어준이를 소재로 해서 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당권에 출마한 우원식, 홍영표, 그 다음에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때 뭐라고 그랬어요? 김어준이가 없으면 아침마다 우울해진다 했잖아요. 그 즐거운 아침을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원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진실을 얘기하는 유일한 언론이다. 우리 그런 게 민주당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론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나온 출마한 김용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공장이야말로 기득권과의 싸움에 최전선에 있고, 본질적으로 보면 기득권과 민주당이 싸우는 것이고, 그 기득권과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뉴스공장이다. 이 기득권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에서 당연히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것은 김어준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싸우는 동지와의 연대다. 최전선이 무너지면 후방은 당연히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을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민이는 법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최근에 감사원에서 사전조사 차원에서 현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따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과방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TBS의 경우에는 작년 2월에 미디어재단 TBS로 출범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률적. 그렇지만은 예산은 2019년도 기준 506억 중에서 422억 원, 즉 83%를 서울시에서 지금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 출범 후에도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400여 억 원을 지금 이 서울시가 부담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말이죠, 이 안민석, 정청래, 추미애 난리를 났잖아요. 그래서 추미애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잖아요.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 방송이다.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최근에 이 장애인 비하 이런 논란까지 번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우파 언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눈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 비판을 한 사람이 이상민, 그 다음에 장혜영 의원이에요. 이상민 의원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시정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소속인데 중증 발달 장애인이 동생이 중증 발달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상민 의원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 때문에 현재 다리가 좀 불편한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의원이, 현직 의원이 즉각적으로 추미애의 사과를 발언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미애 역시 추미애다운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일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이 국어 실력이 모자라다는 거죠. 추미애가 비판한, 즉 추미애를 비판한 장혜영, 그 다음에 이상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미애의 뭐라고 하냐면, 이 궤변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견지해왔던 진실보도의 정신을 지지하는 글에 극히 일부 표현을 놓고 일부 정치인이 왜곡한 데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단어 이 사전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외눈의 접두사 외는 혼자인의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게 외눈으로 목표를 거누다. 외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맥을 오독해서 이 두 의원은 본인의 뜻을 왜곡했고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그러면 오독했다 하면 문맥을 오독하지 않게 글을 써야죠. 아니 사람인데 실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미애 말이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썼길래 문맥을 오독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본인의 잘못이에요. 무조건하고 이런 측면에서 추미애는 사과해야 되는데 추미애답게 또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인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걸 위해서 본인도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 여권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이 태평로 칼럼이죠. 김윤덕 주말뉴스 부장이 쓴 태평로 칼럼에 아주 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왕년의 저격수는 어디에 문과 부족주의 늪에 빠진 박영선. 이런 제목으로 이 박영선이 참 앞길을 잃었다. 이런 요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권의 대표적인 저격수 중에 한 사람이 그동안에 이 박영선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금산 분리법을 관철시킨 재벌 저격수였고 그 다음에 BBK 사건 때 대표적 저격수였어요. 그래서 이 박지원 오빠라고 하는데 이 둘이서 낙마시킨 장관 총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이번 선거를 보니까 저격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선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전부 중용했죠. 그 다음에 노회찬의 과거 노회찬 의원까지 소환해가면서 버스 유세를 강행했죠. 이런 그리고 이 TV 토론에서 또 실망을 준 거 말꼬리 잡으면서 이런 걸 보면 이 강준만 교수가 얘기했던 부족주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우상호도 버려지는 카드였었고 그리고 사실은 박영선이도 버려진 카드였다. 이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 버려진 카드로 서울시장에 나왔다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나는 버려진 카드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박영선 패색에 짙을 때 나경원 의원이 박 후보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한다.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 그럴수록 당당하길 바란다.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이걸 보면 결국 박영선이도 버려진 카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박영선이가 처음부터 이 문과 부족주의를 거부하고 박원순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출마 선언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리고 20대 역사 경험치를 탓할 게 아니고 조국 사태로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유감을 표명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김어준과 생태 땅을 우려먹는 대신에 부동산 실정을 인정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최소한도 석패는 했을지언정 자신이 조는 만큼은 지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저격수의 총구는 항상 옳은 방향으로 겨누어야 명중하고 국민을 졸로 보는 집단을 방패 삼았다가는 함께 무너진다. 군심을 쫓다 민심을 잃은 그녀에게 봄은 다시 찾아올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봄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패배했을 때 이 박영선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영선이가 이 페북에다가 박영주 시인의 시 목련이 진들 이것을 인용하면서 천만 시민의 새로운 봄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봄이 지고 말았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성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이 박영선 선거와 관련해서요.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민정이에요. 고민정은 그래서 이 뉴스 이 매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고민정이가 참 무슨 일을 하나 당했어요. 뭐냐면 결국은 한 세미나에 확진자가 참석했는데 그 확진자 때문에 고민정이도 결국은 이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세미나에서는 결국은 지난 13일 날 열렸던 세미나 있었는데요. 선거 평가와 관련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고민정 여권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7시간 가까이 열렸던 세미나에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도 또 이 고민정이도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고민정 그야말로 이 국회 회의에 일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실을 찾아가서 여러 언론에서 직접 취재를 요청했지만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어요. 청가를 했는데 청가 사유를 물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쭉 안 되다가 결국은 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했다는 자가 격리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민정의가 국회 회의에만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 활동까지도 완전히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소규모 단톡방에서는 또 탈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박영선 낙선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정치 활동을 지금 현재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집중적 취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대답을 쭉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제서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즉 이 확진자 접촉 때문에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지금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청가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팩트라고 하는 언론에서 집중으로 취재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16명이 모두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느 당이죠?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코로나 지금 현재 4차 대유행이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16명이나 청가를 내고,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루어진 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1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계의 의원 이외에 박주민, 이원택, 의성권, 이탄희, 이정문, 유정주, 이동주, 이모경, 야기원영, 이런 사람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특수활동비를 이제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여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청가를 낸 사람들, 물론 확실한 청가 사유가 맞긴 맞지만요, 이 청가 사유, 그러니까 청가 무단 결근이 아니고 청가 사유만 내면 무조건 하고 특수활동비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지급 이 규정을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청가가 이 특수활동비를 줘서는 안 되는 청가일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반드시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국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고민정 얘기까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는요, 이제 유근일 칼럼입니다. 가짜 진보는 의정 척삭파의 망령이냐, 이런 지금 현재 유근일 언론인이 쓴 조선일보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짜 진보들 586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586들, 과거에 의정 척삭파가 나라를 망가뜨려 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586 DNA가 남아있는 이 586세들이 이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21세기에 망가뜨려 놓고 있는데, 내년 대선에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유근일 칼럼, 이 조선일보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도 시간 날 때 이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